주문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뚫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 무슨 구간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디맨드 존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캔들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디맨드 존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튀어 올라가겠죠. 네, 반갑습니다. 차트로맨입니다. 자, 오늘 서플라이 존하고 디맨드 존 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맨드가 뭐죠, 여러분들? 디맨드는 수요죠. 이 서플라이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 존이고 공급 존인데, 이 디맨드 존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형성되는 구간이고, 서플라이 존은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말로 들으면은 물음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지지 라인이 있고 여기 저항 라인이 있겠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 뚫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했었던 디맨드 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박스 횡보 이후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면 지금 여기서 물량을 왜 모았겠어요? 그쵸? 매도를 때리려고 매집을 했었겠죠. 그러면 이 구간은 바로 서플라이 존이 됩니다. 자, 제가 가끔 영상에서 시황 브리핑을 해드릴 때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요런 말들을 썼었는데, 이 서플라이 존이 바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리고 디맨드 존이 어큐뮬레이션, 축적 구간.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서플라이 존과 이 디맨드 존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익혔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와이코프 아저씨의 패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이코프 아저씨는요, 이 시장을 세력들의 행동으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그걸 단계별로 설명을 해뒀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캔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공급이 더 많으면 그러면 가격은 매도를 한 사람이 많으니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같게 되면은 이거는 횡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강을 해드릴 때 1강에서 시장 구조 분석을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차트로 표기가 된다. 이 안에서 캔들로서 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대결에 의해서 이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차트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와이코프 아저씨 말에 의하면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력들은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를 한 번에 갈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력들은 개미들의 돈을 벌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하면은 세력들이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고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주고서 그 뒤에 매도를 때린다. 한 번에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주고 나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패턴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전 혹은 가격을 내리기 전 이런 횡보를 거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런 횡보 구간이 디맨드 존이 되고 서플라이 존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 요 힘의 세기에 의해서 이런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추세가 위로 터지고 아래로 터지게 된다. 요 개념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코프 아저씨 패턴에 의하면 요런 식으로 아래에서 이제 축적을 하게 됩니다. 물량을 모으고 올리더라. 올리고 나서도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또 축적 기간을 거쳐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올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매집을 한 이후에 떨어뜨리더라. 여기서도 매집을 하고 떨어뜨리더라. 이런 식으로 시장 구조는 이루어져 있다. 추세가 터지기 전에 축적을 하고 터지기 전에 축적을 하고 추세가 하락으로 터지기 전에 이런 분배의 과정. 여기서도 이제 매집이 있다. 여기서도 매집 이후에 분배를 하고 나서 추세가 터지더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런 구간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까? 공급이 많이 몰렸습니까? 매수를 하기 위한 물량들, 즉 수요존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디맨드 존이라고 부르자.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자.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추세가 쳐졌죠. 이 구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디맨드 존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서플라이 존이 되겠죠. 즉 공급이 많이 몰려있는 공급 존이 되겠다. 하락을 해주면서 여기서도 공급 존이 되겠다. 그리고 가격은 내려가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패턴을 알려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4개를 눈에 익혀 가시면 됩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서플라이 패턴과 디맨드 패턴을 알려드릴 건데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은 앞으로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됐나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네요. 이 박스를 그린 건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축적을 했죠.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디맨드 존이 만들어졌다. 이후에 올렸죠. 그러면 이 디맨드 존에서 가격이 내려올지라도 여기를 이제 뚫고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튕겨져 나가더라. 즉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진입 구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락을 했어요. 횡보를 해주네요. 이 횡보 구간에서 아래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공급존, 서플라이 존이 되겠죠. 여기는 서플라이 존이 됩니다. 서플라이 존이 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올지라도 이런 서플라이 존에 맞고서 내려가더라. 즉 이 구간이 여러분들의 진입 타점이 됩니다. 여기서 숏을, 매도를, 그리고 이 구간에서 롱을, 매수를 취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맞고 올라가더라. 지지하고 올라가더라. 하락을 해주면서 여기서 디맨드 존, 서플라이 존 만들어주고 내려가고 나서 올라와서 저항 맞고 내려가더라. 요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셔라. 자, 다음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 구조를 만들어 오다가 여기서 횡보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밑으로 빠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 됩니까? 디맨드 존이 되겠죠. 이 디맨드 존에서 가격은 맞고 올라가더라. 자, 상승을 하고 있다가 여기 서플라이 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니고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 박스를 하락 돌파를 하고 그 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특강을 해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 구조 만들다가 여기서 우리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가 일어나고 나서
요런 구간에 브레이커 블록이나 미티게이션 블록이 생성이 되고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는 요 개념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처음 들으신 분은 제가 특강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건너뛰셔도 됩니다. 요 형태만, 여러분들이 패턴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은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가격이 하락을 해 주다가 여기서 디맨드 존을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추세가 반전이 됐다. 그리고 이 구간도 동일하게 디맨드 존인데 여기서는 상승을 해 오다가 이 구간에서 디맨드 존을 만들어주고 추세를 지속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는 하락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락 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여기서 서플라이 존을 만들어주고 이 서플라이 존에 다시 맞고 내려가더라. 즉 하락 추세를 지속을 했죠. 여기도 상승 추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즉 구조를 붕괴시켰다면 추세 반전이 나오지만 구조를 붕괴시키지 못했다라면 이 추세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지속이 되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요 구간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횡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디맨드 존이 되겠죠. 추세에 반전이 나오더라. 즉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1강에서 이제 특강을 해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장 구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이어져 나오던 시장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그런데 이 구조들이 어떻게 하면 붕괴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는지, 추세가 반전되고 지속되고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세를 붕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추세를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상승을 해오다가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추세가 지속이 된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조를 만들면서 이 추세를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져 오던 기존의 구조를 붕괴를 시켰다. 그러면 추세 반전이 나오고, 만약에 이 구조를 붕괴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계속 추세를 유지했죠. 추세가 지속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롱을,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을 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롱을,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진입 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입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타야 되는지 패턴을, 이제 모양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이 몰린 구간들, 주문이 많이 몰린 구간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타겟가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뒤에서 이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받아서 좋은 강의들을 계속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예시를 몇 가지를 보도록 하죠. 자,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네,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횡보를 해 주었어요. 여기서 뚫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은 무슨 구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서플라이 존이 됩니다. 즉 뒤에 캔들이 이 서플라이 존에 올라온다 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은 내가 숏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차트로 가서 차트에서 한번 같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차트고요. 제가 지금 현재 구간을 한번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게 되었어요.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오더블럭이 있죠. 주문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뚫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 무슨 구간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디맨드 존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캔들이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디맨드 존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패턴이 뭐였어요? 올라오다가 횡보를 해주게 되고 이 박스를 뚫으면서 올라갔다라면 형성되는 이 디맨드 존에서 내려왔을 때 가격이 튕겨져 올라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라오고 내려왔어요. 이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맞고 튕겨져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정확하게 보면은 현재 이 38.5K 구간, 이 디맨드 존의 상단 부분, 이 구간에서 가격이 맞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차트로 좀만 더 이동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을 4시간 차트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서플라이 존 패턴 그리고 디맨드 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승 구조를 만들면서 올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게 되죠. 여기를 아래로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 디맨드 존에 다시 이 서플라이 존이죠. 이 서플라이 존의 하단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더라. 자,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구간도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올라가고 횡보해주고 뚫고 나서 맞고 올라가더라. 이 패턴 기억나시죠? 올라갑니다. 횡보해주면서 이 구간을 디맨드 존으로 만들었어요. 올라가고 나서 이 구간 내려오면은 여기서 높은 확률로 지지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신기하죠? 자, 또 하나 찾아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 작은 그림부터 보면은 이걸 타임 프레임을 지금 4시간 차트인데 우리가 15분이나 30분 봉으로 봤다고 한다라면은 요런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주문이 많이 몰린 구간이 되겠죠. 근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 구간은 뭐가 되겠어요? 서플라이 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려왔다가 맞고 떨어지는 구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왜 또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냐?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무슨 존이 있었어요? 네, 떨어뜨렸으니까 서플라이 존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서플라이 존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겠다. 근데 이 서플라이 존도 서플라이 존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래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해주었죠. 여기가 사실 전체가 이제 매집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요렇게 아래로 살짝 삐져나온 것들 있죠. 우리가 요거를 이 스탑 헌팅 혹은 유동성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헌팅을 하고서 유동성을 먹고서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유동성 수입이 나오거나 스탑 헌팅이 나오면은 요거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즉 여기서 이제 수입이 나왔죠. 그러면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나온 이 구간이 이제 디맨드 존이 되겠죠. 여기서는 맞고 올라가더라. 그 뒤에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리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런 구간에서 맞고 내려오는 것들. 요거 이제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가시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 구간을 뚫어주고 나서 올라와도 떨어지더라. 이 구간이 서플라이 존이 되니까 여기서도 떨어지고 횡보를 해줬는데 이 상단을 깨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디맨드 존이 되니까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 우리는 이런 구간들이 이제 타점으로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선 이 차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 매물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